남북정이 TV. 안녕하세요. 역사교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편 6강 고려의 대외관계와 정치적 변동 편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외침이 많았던 왕조가 고려인데요. 11세기부터 13세기, 14세기까지 외침이 있었습니다. 11세기는 거란의 침입, 12세기 여진족의 침입, 13세기 몽골의 침입, 그리고 고려 말 14세기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까지 고려 왕조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외침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정치적 변동은 어떠했는지에 관해서 이번 강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의 역사는 중국 대륙의 정치 형세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죠. 고려가 건국할 무렵 916년에 거란족이 요나라를 건국했고 960년에는 5대 10국을 통일한 송왕조가 건국됩니다. 고려는 건국 초부터 고구려의 계승을 표방했기 때문에 북진 정책을 추진했으므로 대외 정책으로 거란을 견제하고 송과 친선관계를 가지는 친송배요 정책을 쓰게 됩니다. 따라서 11세기에 세 차례의 거란의 침입을 받게 되지요. 962년 광종 때 송나라와 국교를 맺게 되는데 송나라는 북방에 위치한 요나라와 여진족이 건국한 금나라를 의식하여 고려와 정치적, 군사적 의도에서 제휴하려 했으나 고려는 송나라의 선진 문화 수입에 주 목적을 두고 친선 관계를 맺었죠. 12세기로 넘어오면서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에 부족 단위로 흩어져 살던 여진족이 강자로 떠오르게 되면서 국호를 금이라 하고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금나라를 건국하게 되지요. 이 시기에 고려는 이자겸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금나라가 사대의 예를 강요하자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 금나라와 사대 관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리하여 고려 사회는 내분이 격화되어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무신의 난 등으로 더욱 혼란하여 원나라의 침입을 받고 자주성을 상실하게 되지요. 10세기에서 12세기 동북아시아의 형세를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은 요나라를 건국하고 고려를 견제하게 되지요. 960년에 송나라가 건국되자 송도 견제하게 됩니다. 한편 918년 건국한 고려는 송이 건국되자 송과 친선관계를 가지게 되지요. 물론 요나라와는 배척관계이고요. 12세기에 금나라가 요나라를 정복하고 송을 침입하여 천도를 하자 송나라도 변경해서 임안으로 남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나라와 남송은 배척관계에 놓이게 되지요. 한편 고려는 여진과 배척관계에 있었지만 이자겸 집권기에 사대관계가 형성되지요. 그리고 고려는 남송과는 여전히 친선관계가 형성됩니다. 이 시기에 일본은 발해, 고려, 남송과 친선관계를 형성하지요. 지금까지 10세기에서 12세기의 동북아시아의 형세를 살펴보았죠. 그럼 지금부터는 11세기에 일어난 거란의 침입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은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라고 해서 무척 경계를 했죠.
그러면서 송이 960년에 건국되자 고려는 송나라의 발달된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등 고려의 친송 정책과 북진 정책은 거란을 자극하게 됩니다. 압록강 유역에 살고 있던 거란은 고려가 송과 군사동맹을 맺어 자신들을 공격할까봐 초조했죠. 그래서 송보다 먼저 고려와 외교를 맺으려 했지만 고려는 거란을 싫어해서 결국 거란의 침입을 불러옵니다. 1차 침입은 993년 성종 때 거란의 장수 소손영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침입했죠. 대신들은 거란군의 기세에 눌려 서경 이북의 땅을 거란에게 넘겨주고자 했지만 서희는 스스로 적진으로 들어가 거란의 장군 소손영과 단판을 지었습니다. 서희는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임을 강조하고 여진 때문에 거란과 외교를 못하고 있으니 여진만 물리치면 거란과 외교 관계를 맺겠다고 설득하여 당시 여진이 장악하고 있던 압록강 동쪽의 육주를 차지할 수 있었죠. 그러나 1009년 고려에서는 강조의 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은 당시 서북면을 지키던 강조가 고려 왕이었던 목종을 폐위시키고 현종을 즉위시킨 사건인데 다음 해인 1010년 거란은 신하로서 임금을 친 강조를 벌하겠다는 구실로 고려에 쳐들어왔습니다. 속마음은 고려에 빼앗긴 강동 육주를 되찾고 고려의 친송 정책을 포기하라고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죠. 이렇게 2차 진입은 개경이 함락되고 현종이 거란에 직접 찾아가 신하의 예를 갖추겠다고 약속해서 거란군은 고려 땅에서 물러났는데 고려의 장군 양규는 거란군을 곱게 보내주지 않았죠. 그는 물러가는 거란 군대를 공격하여 병사 약 7,000명을 사살하고 잡혀가는 고려 백성 만여 명을 구했습니다. 거란은 고려의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10만 대군을 이끌고 3차 진입을 했지요. 이때 강감찬 장군이 20만 8,300명의 군사를 일으켜 거란에 맞서 싸웠는데 산골짜기에 매복한 고려군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대패한 거란군은 포기할 줄 모르고 개경 근처까지 공격해 들어와 강감찬 장군은 이때에도 청야 작전으로 거란군 500여 명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때 서둘러 돌아가는 거란군을 강감찬 장군이 귀주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맹공격을 퍼부어 대승한 귀주 대첩은 잘 알려져 있죠. 이렇게 3차 전쟁까지 치룬 고려와 거란은 조금씩 양보하여 협상을 맺었고 11세기 동북아시아는 송, 고려, 거란 사이에 세력의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한편 고려는 거란과 화의를 맺은 후에도 여진 등 북방 민족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죠. 그래서 개경에는 나성을 쌓고 11년에 걸쳐서 압록강 입구부터 도련표에 이르는 긴 장성을 북쪽 국경 지방에 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려의 천리장성이지요. 이 지도는 서희가 외교 단판으로 가져온 압록강 동쪽 강동 육주와 압록강 입구부터 동해안 함경도 연포면 도련포에 이르는 천리장성의 위치입니다. 강동 육주는 흥화진, 용주, 철주, 통주, 곽주, 귀주를 말하지요. 그럼 여기서 서희와 소손영의 외교 단판의 내용을 알아볼까요? 소손영이 말하기를 고려는 옛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의 옛 땅은 우리 거란의 소유인데 어째서 너희가 차지하고 있는가? 또 우리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너희가 바다 건너 송을 섬기는 까닭에 이번 정벌을 하게 된 것이다. 만일 땅을 떼어 바치고 국교를 회복한다면 무사하리라. 이에 서희는 아니다. 우리가 바로 고구려의 후계자이다. 그러므로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하였다. 또한 압록강 안팎도 우리 영역인데 여진이 차지하고 있어서 국교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만일 여진을 쫓아내고 우리 옛 땅을 회복한다면 어찌 국교를 맺지 않겠는가? 라고 대응했습니다. 지금부터는 12세기 여진족의 침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발해 멸망 후 여진족은 반독립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었죠. 귀주대첩 승리 후 1세기가 흘러 12세기가 되면 압록강 부근에 흩어져 살면서 해마다 고려에 조공을 바쳤던 여진족은 점점 힘을 길러 고려를 공격해 왔습니다. 고려 15대 왕 숙종은 윤관의 건의로 정규군 이외에 별도의 부대인 별무반을 조직하죠. 이에 윤관은 별무반을 편성해 여진족을 정벌하고 1107년에 동북 구성을 축조합니다. 그러나 동북 구성의 관리가 힘들고 여진족은 고려에게 다시는 고려를 침범하지 않고 자손 대대로 조공을 바칠 테니 동북 구성을 돌려달라며 요구를 하죠. 그래서 예종은 결국 신하들의 의견에 따라서 구성에서 고려군을 모두 철수시켜서 윤관의 여진 정벌이 시작된 지 1년 7개월 만에 구성은 다시 여진족에게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후 여진은 금을 건국하고 세력을 키워 요나라를 거란이죠. 멸망시키고 1125년에 이르죠. 본격적으로 고려의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였지만 이자겸은 당시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이 요구를 수용하게 되죠. 결국 고려는 어쩔 수 없이 금의 요구를 받들어 금과 사대 관계를, 즉 금을 큰 나라로 섬기는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럼 고려사의 기록으로 살펴본 고려와 여진 관계의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고려사 현종 2년 1011년의 기록에는 5월에 동여진 추장 조울두가 자기 부하 70명을 데리고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그들에게 각각 의복과 그릇을 주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종 12년 1117년의 기록을 보면 금의 아골타가 형인 대여진 금국 황제가 아우인 고려 국왕에게 글을 보낸다. 형제의 의를 맺어 우호관계를 맺기 바란다. 라는 편지를 보내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종 4년 1126년의 기록을 보면 이자겸과 척준경이 말하기를 금이 갑자기 강해져 요와 송을 없애니 형편상 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신을 금에 보내 신이라고 칭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척경 입비도라는 그림으로 고려의 장군 윤관이 여진족을 정벌하고 국경을 표시하는 비석을 세우는 장면을 그리고 설명을 부기한 역사 기록화입니다.
그림의 크기는 가로 31cm, 세로 41.2cm이고 조선 후기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작자 미상의 북관 유적 도첩 중 하나입니다. 척경 입비도를 포함한 북관 유적 도첩은 현재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죠. 척경 입비도에는 1107년 윤관이 함경도 일대에 주둔하던 여진족을 정벌한 뒤 그 지역에 구성을 쌓고 선출령에 고려 지경이 새겨진 비석을 세우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의 좌측 중심에 윤관과 그의 군대를 배치하고 뒤로는 산을 원근감 있게 그려 비석을 세우는 장면을 부각시켰죠. 또한 인물들을 각각 다른 표정과 동작으로 그려 세밀함을 높였습니다. 그림의 오른편에는 고려 지경이라는 제목과 육행 118자의 글이 기록되어 있고 이 글에는 1107년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고 함주, 복주 등의 성을 쌓았으며 선출령에 이르러 비석을 세웠다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이 척경 입비도는 조선 후기 함경도 일대에 대한 역사 지리적 관심이 높아진 결과 함경도가 조선의 권역임을 명시하기 위해 그려졌다고 이해가 되는 귀중한 역사적 자료이기도 합니다. 옆 그림은 별무반을 조직하여 여진을 정벌하고 척경 입비도를 세운 고려 장수 윤관의 초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역사에서 가장 외침이 많았던 고려 왕조의 11, 12세기에 거란의 침입, 여진족의 침입을 고려는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은 고려 내부의 정치적 변동을 겪으면서 13세기가 되면 몽골족이 침입을 하게 되는데 그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번 시간에 이어 13세기 몽골의 침입편으로 강의가 이어집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